제가 통일교육위원으로서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제가 쓴 책이 나왔는데, 책 이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책을 한 300여 권 쓰면서도 한국 학술원에서 추천된 도서는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천도서 학술원 회원들에 의해서 추천도서가 돼가지고 전국 각 도서관에 국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대요. 근데 뭐 별 내용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가 여러 사람이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룬 것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정 도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은 되게 제 1장에 북한의 자연 환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보통 통일교육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현재 38선을 38선이라고 그러는데, 38선이라는 것은 1953년까지가 38선이고 45년부터 휴전협정이 된 후로는 휴전선입니다. 그것이 이제 평화협정이 되면 평화선이 되려는지, 정전협정이 되면 정전선이 되려는지 이렇게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그 점 38선이라는 말을 과거에는 썼지만은 지금은 휴전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평통위원이나 교육위원들은 알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은 남북한 합해서 국토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 그 중에서 북한 농토가 12만 평방킬로미터, 남쪽이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넓어요? 북쪽이 더 넓죠? 네. 북쪽이 더 넓습니까? 네. 한 2만 스퀘어피트가 더 넓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경작 면적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80%가 산지고 20%가 농경지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북쪽이 더 넓나요? 남쪽이 더 넓나요? 남쪽이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썼고, 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현재 남쪽의 경작 면적이 북쪽의 경작 면적보다 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북쪽은 다락밭, 계단밭, 계당식밭, 산지를 많이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 확장되는 대신에 남쪽은 산업, 공장시설이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밭의 면적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북한이 경작 면적이 남쪽보다 넓어요. 되게 이걸 반대로들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쪽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5대 명산의 4개가 북쪽에 있어요. 4개가. 북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회장님? 명산. 글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백두산. 그 다음에 네, 국민학교 지리 선생님들이 더럽게 가르쳤네. 그걸 기억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이것이 우리나라 5대 명산 중에 들어갑니다. 5대 명산 중 4개가 북한에 있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남쪽에 하나만 있어요. 어느 산일까요? 남쪽에 5대 명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산. 한라산이요? 한라산. 또 네, 대부분이 한라산이라고 그럽니다. 한라산이 아니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그래서 우리나라 5대 명산이 북쪽에 4개가 있고 남쪽에 하나. 북쪽에 4개가 있게 된 동기는 산악지대로 나서 전국토 12만 평방킬로미터의
8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그 산을 보면은 백두산 같은 데는 그 식물 분포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식물 생태 이런 책을 쓰고 있고 백두산에 갔다고 우리 부회장님도 하는데, 사실은 백두산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장백산을 보고 온 거예요. 백두산 반이 장백산이고, 네, 우리나라 쪽으로 있는 것이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흔히 한국에 나온 책 중에서 백두산 식물 생태 이렇게 써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북쪽에 식물 조사를 했다면 그건 간첩 행위를 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께서 백두산을 갔었죠. 그것이 백두산이에요. 장백산은 중국에서 가는 것이 장백산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평양에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웠어요. 평양으로 해서 결국 2번을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중턱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식물 분포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 좀 가자 하니까 안 된대, 비행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서 자고 중간에서부터 천지목 있는 데까지는 식물 생태를 제가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보면은 우리나라 교과서도 그렇고, 북한 교과서도 아직도 그래요. 제일 밑에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은 낙엽 하렵수, 뭐 도토리나무라든가 상수리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침엽수가 있어요. 침엽수. 잣나무 종류 뭐 이런 거, 소나무.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것도 끝나고 감목, 나무가 키가 큰 나무는 자라지를 못합니다. 감목, 떨기나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떨기나무도 못 자라요. 초본대입니다. 풀만 자라요. 풀만. 기후 때문에. 그 다음에 초본대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 지휘대라고 이끼 종류만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나지, 평년, 평생 1년 12달 눈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과서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썼고, 북한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더니 결국 교과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과서 한일 식군들이 지적을 했더니 유신 정권 때 국가에서 만드는 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1회 해직 교수가 돼가지고 미국, 팔자였는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팔자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저도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교과서 열심히 보는데, 자연과학은 틀린 것은 빨리 고쳐야 돼요. 사회과학은 몰라도. 하루는 강의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동국대학교 있을 때 조교가 총장님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국대학은 그 계단이 많습니다. 총장실까지 가려면. 이제 저는 그 당시 동국대학 농대에 있다가 사범대학으로 왔는데, 계단도 그러니까 사뿐하게 이제 젊은 시절에 빨리 올라갔죠. 그래서 당시 부학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학장시키려고 부르나 보다 했더니 꿈도 야무지지. 들어가자마자 총장님이 이성근 총장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 역사 교수예요. 그 당시 또 문교부 장관은 민관식 장관이었고, 그게 아마 청와대에서 민관직 장관한테 압력을 넣었고, 민 장관은 동국대학교 총장 이성근 총장에게 말을 한 말이에요. 그 젊은 학자, 당신 살아있는 젊은 학자 그 조심하라고 해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기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사실 나이 차이가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성근 총장님하고는. 그런데 젊은 놈이 자꾸 총장한테 대드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공해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 건설하는 이 마당에 오는 산업시설을 해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TV 만들고 이와 획득을 했으면 됐지.
그 공장에서 물이 유실된다든가 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걸 떠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내 전공이라서 이야기를 했죠. 신문에 기사도 쓰고. 그랬더니 하루는 그 당시 대학마다 그 중앙정보원이 한 명씩 파견되어 있었어요. 만나자고 그래. 만났더니 학장실에서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하는 소리가 자 박사님 요즘에 김일성 주석의 공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섬뜩한 얘기가 나로서는 사실 파출소 앞에 지나가기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는 지금 대남방송이 박정희 도당이 영도하는 서울시민은 공해에 의해서 다 죽어간다. 동국대학교 차정환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그렇다. 이렇게 대남방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대남방송 할 리가 없고 내가 그랬어요. 공해가 에어포루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모릅니다. 동물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모릅니다. 단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그것이 내 전공입니다. 뭔가 방송이 잘못된 겁니다. 오용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두 대목이 공해 연구하지 말란다고 공해를 연구하지 자꾸 기사는 쓰죠. 교과서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국정교과서라서 문교부에서 다시 바꿔야 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정오표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 조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한 5년 전에 이제 제1회 해직 교수가 된 거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가자. 저희 처는 그 대학원 이화여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전임 강사 5년을 해서 이제 시간 강사 5년 했기 때문에 전임 강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직장을 잃으니까 다 버리고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의 자이아닉에서는 오게 됐어. 와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다 학장 해봤자 아들 둘에 딸이 하나인데 얘들 미국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걸 가지고는. 근데 잘 쫓겨났다. 여기 오니까 초중고등학교 무료로 해주지요. 대학교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한 놈은 이제 의사가 되고 한 놈은 부검사장이 되고 한 놈은 채널 11 부사장이 되고 그런 대로 자기들 밥벌이를 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그애들은 앞길이 망망했죠. 아버지는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애들 서울대학 들어가기 어려워요. 제 동기가 한 30명 되는데 30명 중에서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낸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참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대학은 공원이 있대요. 서울대 공원 아세요? 서울에 대공원이 있대요. 서울 대공원 얘기를. 네, 서울 대공원 얘기를 서울대학교 졸업한 어떤 친구가 서울대 공원. 서울대학교 공원이 아니죠. 서울 대공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자원이 400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여 종이 쓸만하고 특히 희귀한 종류가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80%가 돼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걸 이용할 수가 있다. 우리는 쌀을 주고 그 강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단돼 가지고 자꾸 남쪽과 북쪽 군사 확충을 해서 무기 확충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분단 비용보다는 오히려 통일이 되면 통일로 인해서 편익이 더 많아진다. 이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고 빨리 되는 것보다는 우선 당분간 10년이고 20년이고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에 오고 요즘은 유엔 제재 때문에 과거에는 편지도 가고 방문도 했었는데 요즘 그것도 중단된 것 같아요. 편지도 못 간 것 같아요. 상당히 엄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포기를 빨리 하고 남북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오고 가면 그것이 통일입니다. 오고 가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지금 남한을 교과서가 그래요. 남한 어린이들에게 지금 최 상임 고문교수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이크를 딱 대면서
남쪽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남조선 애들은 미국 제국주의 깡통 주워 먹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된 무렵에 깡통 얻어먹었어요. 초콜릿도 얻어먹고.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을 북한 교과서에 아직도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하면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나. 그리고 6.25 전쟁도 북쪽에서는 남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교과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 남쪽에서 먼저 들어왔다. 고로 6.25 전쟁이 일어난 거다. 남쪽이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도 그런 논문이 한두 개 있어요. 커닝함이란 시카고 대학 유명한 교수도 그런 논문을 썼어요. 남쪽에서 먼저 올라갔다. 그런데 남쪽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역사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소련 도서관에서 나온 문서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도 운동권 학생 중에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38선이 있을 때 38선 근처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건 사실이에요. 100m 후퇴를 했다가 남쪽으로 또 100m 왔다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한 100m쯤 후퇴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북쪽은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준비도 안 하고 군인들이 전부 휴가들 가고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치어들어서 삽시간에 대전까지 낙동강 근처까지 밀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6.25는 남침인데 북한 교과서가 북침이다. 또 미국에는 일부 커닝함 같은 교수는 북침이 맞다. 그런데 요즘 그분이 달라졌어요. 요즘 논문에는 이제 자료가 자꾸 나오니까 남침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농업교육, 소위 농업교육을 보면은 각 도마다 전문대학이 있어요. 농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으로는 원산의 농대가 있어요. 원산농대. 남쪽에서 유명한 농대가 어디예요? 수원농대죠. 네. 그렇게 북쪽의 학자들이, 농업학자들이 전부 모여있는 것이 원산농대. 원산농대가 원래 김일성 대학 소속이었는데 글로 옮겼어요. 거기가 그 학교 교지가 가톨릭에서 쓰던 교지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넓대요. 그래서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농법을 김일성 주석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농법이 뭐냐? 밀식을 하고 밀식을 하면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자기 텃밭에서 밀식을 하니까 열매가 많이 맺거든요. 그러나 밀식을 하려면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런데 북한에 비료가 없죠. 농약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 원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산대 농학 교수가 수령님, 밀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병충해가 생기고 자라질 않습니다. 비료가 없습니다. 병충해 농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일성 주석이 하는 소리가 그 교수에게 동물은 사상이 불순한 학문,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교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체농법이 그대로 유지되다. 그 주체농법의 반기를 들 사람은 김정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딴 사람이 반기 들면은 혁명 사상이 이상하다고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조금 달라졌고, 예를 들면은 벼하고 옥수수만 심어라. 한경도 고지에도 옥수수만 심어라 그랬는데 심으라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감자도 심어라. 그래서 농사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북한에 아까 온산대학에 농업학자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계영삼
계흥삼 농가대가 이런 거 있어요. 계흥삼 교수가 그 양장환 교수인데 남쪽에 계시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북쪽은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 김형직, 김일성에 붙인 대신 김형직 학교가 있지 않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많이 써가지고 학교를 많이 내. 김일성 대학도 마찬가지요.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도록 했어요. 텃밭. 그래서 협동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두서너 시간 있다가 하루에 8시간 되면 다시 집으로 가고, 처음에는 해방될 무렵에는 그렇게 농사 짓는데 게을리하면은 아들이 농땡이를 피면은 아버지가 고발하고, 아버지가 농땡이 피면 아들이 고발해서 점수를 땄어요. 점수를. 그런데 요즘은 너도 놀고 나도 놀고, 너도 2시간, 3시간 노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텃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그 순안 비행장 근처에서 농토를 봤더니 제 눈에는 그거 잘 보이는데, 농지는 두려 벼가. 그러나 집 있는 지붕이라든가 집터에는 파랗습니다. 집에서 나온 비료를 집터에다 주기 때문에. 그러나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은 누렇고, 그리고 피가 그렇게 많아요. 피가 무엇인 줄 아시죠? 농사 짓는 사람 아는데 비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있어요. 이놈이 비료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순안병양에서 평양 호텔로 오는데 안내를 하고 이제 둘이만 앉았으니까 저 피를 뽑아야지 왜 저렇게 잘하도록 둡니까? 그러니까 제 귀에다 대고 우리 농민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평양 가니까, 호텔 앞에 가니까, 우리 농민 일 열심히 합니다. 요즘 그 피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곧 내리고 모리고 뽑을 겁니다. 금방 얘기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 전국토를 몰수를 했어요. 무상으로 몰수했고, 그 다음에 무상 분배를 했어요. 평생 소작인들은 또는 농민들은 대지주의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것을 대지주의 농토를 뺏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주니까 농민들은 김일성 장군을 할아버지 하느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방도 모르면 농민들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농사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 계획은 1946년에 해방이 45년이 되고 46년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남쪽도 토지 계획을 했어요. 1923년 후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상 돈 주고 샀고 유상으로 너희 경제학한 사람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5년 상한 6년 상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남쪽도 했습니다. 북쪽은 5에이커 이상 되는 사람 농토를 전부 뺏었고, 일제가 가지고 있던 농토를 다 뺏었고, 대지주의 농사를 다 뺏었고, 그런데 남쪽은 무상으로 그것을 뺏지는 않았어요. 남쪽은 또 3헥달 이상 된 농토만 소작인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체농법이 북한에서 상당히 성행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것이 아는 바와 같이 김일성 주석이 탄생했던 것을 주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체 한 105년 정도 되는지 항상 100원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국회의원들이 개성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주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체는 우리 주석님 탄생 1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양반 살아계으면 그러면 102살이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을 해가지고 아주 그 국회의원이 혼났어요. 거기서 양반이시 호텔에 가도 그 아가씨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가씨 밥 좀 더 가자 이러는데
아가씨란 용어라든가 그냥반이라든가 봉건 시대에 사용한 용어예요.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우리 주석이 사용했다고 아주 혼쭐이 났어요. 우리 국회의원이. 그래서 설득을 했죠. 우리 남쪽에서는 용어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냥반이라면 그 어른을 존경해서 부르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겨우 설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체농법이 그런 거고, 주체농법은 적기에 그 때를 가려가지고 심고 적지에 그 토지에 맞는 식물을 심어야 된다. 그러면서 벼와 옥수수를 식량문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한 많이 심어라. 그런데 옥수수 같은 거 결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 김정일이 수정을 한 겁니다. 딴 사람 수정을 못 해요. 그리고 토지 개량. 남쪽에는 지금도 토지 개량을 못 해가지고 산골에 가면은 또 아주 뱀 줄같이 두르기 샜는데 북쪽은 그 많이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치산치수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치산치수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북쪽의 산에는 나무가 많을 거다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치산치수에 신경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전부 땔감으로 주변에 있는 산들은 잘라다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르다가 들키면 곤란하니까 잘라놓고 마른 다음에 또 싣고 내려오고. 그래서 치수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식목을 위해서 우리가 남쪽에서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양모장을 남쪽에서 만들어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북한이 연료가 부족하냐? 석탄이 많거든요. 왜 석탄이 많은데 연료가 부족할까요? 석탄을 캐가지고 두매산골 농촌에까지 보낼 운송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운송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애구로는 반출하면서도 두매산골까지. 우리가 여기서 쌀을 줬을 때 조금 다시 얘기가 나오려고 보는데 쌀을 줬을 때 군용차가 와서 가져가요. 그러게 남쪽에서는 봐라. 저 군용차가 와서 군대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에는 수송 능력이라는 군용차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용차가 동원이 되는 거고 북한의 군인들은 식량이 그런데 그쪽 생산 양가로 충분히 먹고 살아요. 이제 민간이 배고프지. 내가 보기에는 그 식량량 가지고 군대 식량, 노동당원 식량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농장을 완화시켜 협동 농장 500가구 이상 되는 협동 농장이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3, 4 가족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식량이 그렇게 부족했던 것을 가족농으로 변해가지고 식량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북쪽도 그 정책을 수입해가지고 분조 농업이라 해가지고 2명 내지 4명을 묶어가지고 일정한 농토를 줘가지고 생산하게끔 하고 생산한 것을 거의 다 국가에서 가져갔는데 몇 프로만 국가에 바치고 몇 프로는 내라.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참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런 대로 먹고는 산 것 같아요. 그래도 두모산권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북한이 농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생산을 해야 되고 농약 생산에 열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산치수도 우선 연료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남쪽에서 북한에 이제 그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식량을 왜 지원하지 말라는 편이 있고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북에 식량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누구죠? 박정희. 박정희 말고 박근혜 앞에 이명박.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북한에 식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식량을 도와줘봤자 그 정권이 더 오래 살 텐데 금방 무너져야 되는데 도와주면 뭐 하느냐.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군대 식량으로 가는데 유엔도 북한을 돕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 인도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북한을 외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과거의 정권, 진보 정권들이 그렇게 있고 문재인 정권도 도와줬으면 하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북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죠. 평화통일은 원하는데 북한을 좀 도와주고 뭐 철도도 어떻게 하고 있자고 하고 싶은데 유엔 제재 때문에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속히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핵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회담이 잘 돼가다가 베트남에서 깨졌는데 이것이 참 답답해요. 그런데 북은 미국을 못 믿고 미국은 북을 못 믿고 서로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량을 대주면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고 계획경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런 대로 먹고 사니까. 그러나 체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식량 문제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한도 배고픈 사람이 많은데 북한을 도와줄 능력이 우리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대로 남한은 쌀이 남아 돌아갑니다. 쌀이 사실은 남쪽도 남쪽에서 생산된 쌀 가지고 27%밖에 못 먹어요. 그러나 수입량이 많거든요. 그 수입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을 해야 돼. 미국 같은데 우리는 너희들한테 텔레비도 사고 전화기도 사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우리 거 하나도 안 사주기냐.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27%인가를 사줍니다. 매년 그것이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적다 보니까 군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미국 소위 무기를 너무 많이 사거든요. 그러나 안 살 수도 없고 그런 판국에 있어서 지금은 무력으로 보면은 핵을 빼고 남쪽이 북을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북한이 그 식량이 부족한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농법이 문제가 있는 거, 주체농법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1990년대 소련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을 도울 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소련 자체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자기를 살기 위해서 북한을 못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한참 어려울 때 90년 초에 모든 원조를 하는데 그것을 무상이 아니고 유상을 하고 달러로 달라고 하는데 북한에 달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돼가지고 북한이 더욱 소위 우방인 러시아가 못 도와주고 있고 중국이 못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더욱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 정력이 대단해서 그런대로 제가 그 북한의 5대 명산을 가기 위해서 7보산을 가는데 두만강을 건너갔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대로. 그런데 물어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 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탈북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런대로 일주일에 밥을 먹고 있고 고깃국도 한두 번 먹고 있다는 기록이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소위 시장 경제를 열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거기서 배역 가지고는 60%, 70% 그거는 나머지 40 내지 30%는 시장 경제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마당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묵인하고 있는 과거에는
단속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단속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체제가 점점 사회주의가 개방을 해가지고 그 개방이라는 용어도 북쪽은 그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싫어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런 대로 다른 말로 쓰고 있고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개방했죠. 러시아도 개방했죠. 큐바도 했죠. 몽골도 했죠. 그런데 북한만 지금 활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방이 돼야 되고 그걸 자체를 알기 때문에 북도 핵을 포기해야 국제사회에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 문제에 가서 다루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